세상의 이슈를 한 스푼 퍼온다. 이슈 한 스푼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인도양 한가운데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어난 정치적 충격입니다. 대통령이 내각을 해산한 뒤 새 총리로 군 장성을 임명했습니다. 경제 위기와 정전, 식순환, 그리고 시위로 흔들리던 나라가 이제 군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사교체가 아닙니다. 국가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이자 아프리카에서 다시 떠오르는 군 정치의 부활로 읽힙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6일 수도 앙타나나리보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안드리 라주엘리에나가 궁 장성 루핀 포르투나 자피산보를 새 총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불과 일주일 전 내각 해산 직후 나온 비상조치였습니다. 지난달부터 수도와 주요 도시에는 청년 중심의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전력 공급 중단, 수도 부족, 급등하는 식료품 가격에 분노했습니다. 밤마다 도심은 촛불 대신 핸드폰 불빛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물과 전기를 달라 부패한 내각을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대는 점점 커졌고 일부 지역에는 경찰서가 불에 탔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정부의 무능을 책임지겠다며 총리와 내각 전원 해임을 발표했죠. 하지만 불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사퇴를 원했고 대통령은 통제를 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인물이 바로 군인이었습니다. 루핀 자피산보는 현역 장성이자 대통령 경호를 지휘하던 인물로 과거 총리실 군 참부장 출신입니다. 즉 정치가 아닌 군을 내세운 행정복귀였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던 대통령이 군을 내세웠다. 반면 대통령실은 안정과 질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냉담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국민 분노를 달래려다 오히려 불신을 키운 결정이라 보도했습니다. 이 순간 마다가스카르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 앙드리 라주엘리나, 그는 원래 DJ이자 미디어 사학가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그는 군의 도움을 받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젊은 리더십과 혁신을 외쳤지만 정권 초반부터 부패와 권위주의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2019년 대선에서 다시 집권에 성공했을 때 국제사회는 군과 재벌이 결합한 권력 구조의 기한이라 평가했죠. 그의 통치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강력한 중앙집권형 체제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프로젝트는 늘었지만 지방 예산은 줄어들었고 빈민층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특히 전력난과 식순환, 그리고 부패한 공공기관의 세금 착복이 사회적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라주엘리나는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란의 근원은 정치가 아니라 무능한 내각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내각을 해산하고 군을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시킨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비상조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군부 인사는 이미 내무, 국방, 통신 등 주요 부처에 포진해 있으며 이번 인사로 사실상 군사 내각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프랑스 24는 이를 비공식 군정의 시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과거 2009년 쿠데타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진 셈입니다. 이 사태의 근본은 경제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로 국민의 75% 이상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합니다. 정전은 일상이고 수도 공급은 하루 몇 시간뿐입니다. 지난달 수도 앙타나나리보에서는 병원 수돗물이 끊겨 환자들이 생수를 들고 다니는 장면이 보도됐습니다. 시위는 처음엔 단순한 생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부패한 정권 퇴진을 외치는 정치적 요구로 번졌습니다. 시위대는 젠지 마다가스카라는 청년 단체가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마지막 세대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시위는 3주째 이어지며 전국으로 확산됐고 경찰과 충돌하면서 최소 22명 사망,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정부는 SNS를 차단했고 시위 지도부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알자지라는 청년들이 전력과 물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지만 돌아온 것은 군의 총구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루핀 자피산보 총리는 취임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질서를 회복하고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민심이 아니라 안정을 택한 것입니다. 군은 이미 주요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식수 공급, 항만도로 관리 대부분이 군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이는 행정 기능의 실패와 동시에 군의 정치화가 심화됐음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국가 재건의 시작이라 주장했지만 야당은 군사 쿠데타의 복귀라며 반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권위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가디언은 시민이 외친 민주주의의 언어에 권력이 군의 언어로 답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거리에는 시위대보다 군트럭이 더 많습니다. 국가는 안정된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우려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군의 정치 개입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프랑스는 마다가스카르의 옛 시민 종주국으로 정치적 안정을 전략적 이익으로 간주합니다. EU 역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원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자국 국영 기업들은 이미 마다가스카르 항만 전력 프로젝트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와그너 그룹 해체 이후 새로운 아프리카 안보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24는 마다가스카르가 서방 대신 중로로 외교 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 총리 임명은 내부의 위기뿐 아니라 세계 세력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단기 안정 시나리오. 군 중심 통치가 질서를 회복시키고 시위를 잠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불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권위주의 심화 시나리오. 언론 통제와 야당 탄압이 본격화되고 민주주의 제도는 껍데기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외교 재편 시나리오. 프랑스와는 관계는 냉각되고 중국, 러시아가 인프라와 안보를 무기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안정보다 통제를 택한 결과입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쿠데타로 시작했고 이제는 군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여전히 묻습니다.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가? 그 질문이 멈추지 않는 한 마다가스카르의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군복을 입은 총리, 시위를 멈추지 않는 국민, 그리고 침묵하는 대통령. 마다가스카르는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불빛은 희미하지만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아가 세계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이슈를 한 스푼 퍼온다 이슈 한 스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